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너와라 TV 클래스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수 주셔야 되는 우리 박수 들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좋아하는 우리 관객까지 이따가 또 초청할 거고요. 오늘의 MC 맥다니엘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MC보다도 오늘 학생의 느낌으로 오늘 임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명 MC가 오셨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로맨티스트가 있었냐? 정말 우리가 수입해 왔어요. 북한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로맨티스트. 제가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어보긴 또 그러니까요. 근데 맥시가 소개를 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메가더 맥시인데 한국말을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오늘 명 MC 모셨습니다. 로맨티스트 김철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그 벅찬 어떤 한어와 같은 이런 반가움에 제가 마음이 조금 그런데요. 오늘부터 MC로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북한을 깡그리 알 수 있도록 좀 인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직업이 교수님이 피아노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댓글에 무슨 댓글이 있냐면은 저분 피아니스트 맞냐? 개그맨 아니냐? 개그맨이요? 개그맨 그러니까 아니냐? 사실 저도요. 어디 나가서 피아노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잉 하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제가 김철웅 교수님 인터넷 쳐보니까 피아노 치는 영상은 없고 예능 나가서 웃기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왜 어떻게 뭐 하시냐 이러면 그 약간 그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그럼 뭐 하게 생겼냐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보험 설계사 아니냐고. 보험 설계사. 그 느낌도 굉장히 세게 옵니다. 상당히 되게 정적이고 상당히 뭔가 정리할 것 같은 얼굴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 말할 수 있는 불만들이 건가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오늘 같이 오신 식구들 우리 통일의 주역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식구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20년 차 됐고 아직 10년이 안 된 파릇파릇한 우리 참가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행복하려고 왔죠. 그 이름도 행복. 행복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착 3년차 김행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 마이크를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지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김지영 치면 다 나옵니다. 빨리. 소개가 필요 없는 여자 김지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은근슬쩍 광고를 하네요. 홍보를 갖다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가영입니다. 저는 현재 저도 조금 연차를 밝히기가 좀 그렇네요. 저도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앉아 있는 포스도 그리고 또 저분이 주인공 같아요.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분은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입니다. 그 전 세계 뉴스에 한 번씩 다 나왔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분은요 더 설명하기 일단 이분 영화 배우 같은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여기 대한민국 오신 곳도 영화입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ntlemen, I am Colonel Chad Carroll,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itial scene, we see the North Korean vehicle heading towards 72-hour footage. You can see him moving at a good rate of speed. You also see him approach the guard tower next to the 72-hour bridge gate. Some KPA personnel ran from the adjacent guard tower, and some ran from the steps at Pemunda in response. At that time, 4 KPA soldiers will come and engage him here as he's running across the MDL. If we focus back on the top screen, you can see 1 KPA soldier here run across the MDL for a few seconds before returning back to the north side of Panmunjom here. And the movement you see over here on the right side is 3 soldiers going to the immediate location. The 2 individuals crawling up to the defector here, these are 2 non-commissioned officers. This person right here is the JSA Deputy ROC JSA Battalion Commander, Deputy Battalion Commander right here. These 2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is.
while the U.S. battalion commander is directing the overall effort in accordance with our rules. The key finding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re that the KPA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by 1, firing weapons across the MDL, and 2, by actually crossing the MDL. 와. 저쪽은 저는 좀 소름 돋는 게 이게 영화 아닙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요, 저거 예. 지금. 막 차에서 오를 때부터 북한 군인들이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총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우리 군 장병들이 또 데리고 와요. 근데 본인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아, 설명하는 그래요? 보니까 지금 주인공이 여기 와 나는 있는데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예, 예. 본인이 넘어오신다고 착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로맨티스트 캐릭터만 가져가시고 알겠습니다.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주인공입니다. 오청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뭐 그동안 어떻게 잘 살으셨어요? 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네. 네,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내 후배인데 이따 말씀을 좀 많이 할까 하고 네, 지금 지금 좀 아끼고 있는 아끼고 중이라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아낀다고요? 방송을 아시네요, 저분이. 자, 그럼 빨리 진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철원 교수님 포스에 눌리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김철원 교수 로맨티스트인데 겁이 많으신 것 같다. 예, 저희가 바로 본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요 특별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슈들을 우리 탈북자분들이 정말 북한을 아는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오늘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가장 우리 시청자들이 올리셨던 가장 핫한 이슈, 남북한 핫한 이슈가 바로 사진 띄워주시죠. 바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제목이 남북 정상회담 아닌가요? 예, 근데 여기가 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사람들이 이걸 기억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2018년에 있었던 네. 판문점 회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 조선중앙이라고 북한 신문 이제 거기서 또 한 30몇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예, 평화 정상회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에 서약을 맺었죠.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요. 뭔가 저 사진은 조금 북한 측에서 북측에서 일부러 약간 연출한 느낌이 나네요. 저 여기서 질문 하나 그냥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사진 보고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냐? 저게 도대체 일단 북한 신문에서 올린 거니까 네. 이분들이 보실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누구죠? 우리 행복 씨. 네, 행복 씨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진을 보면 그냥 문 대통령님이 저 나라에서 김정은이 정권에서 사는 그 밑에 부하처럼 보입니다. 진짜요? 네. 정상들끼리 모여서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요. 저 딱 봐도 차렷으로 두 팔을 양쪽에 모았잖아요. 일단은 기본 자세, 북한의 간부들이 김부자 옆에 다가갈 때 기본 자세거든요. 정말 저건 연출 없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컷인 것 같습니다. 연출을 한 거라고요? 네네, 저건 분명 연출이라고 생각할 그 인민들에게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낸 뭐, 것 같은 물론 것 같습니다. 조선 중앙 그 TV나 어떤 중앙 방송에서는 일부러 저것을 딱 저 장면을 기다렸다가 딱 찍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국내용 선전용이 되잖아요. 봐라, 남선 대통령이 우리 장군님 앞에서 이렇게 차렷하고 있다. 얼마나 선전 효과가 좋겠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무조건 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네, 그렇죠. 완전 차렷하고 서서 이렇게 장군님이 뭐 이야기를 하신다 뭐 하면 눈길도 다른데 주면 안 되고 옷매무시도 정말 단정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몸짓 손짓 머리카락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얼릴 수가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뭐 모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방청객들이 지금 입을 손으로 막고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정말 평화통일이 열리는 줄 알고 저희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놀라는 모습들 실제 뉴스에 보도됐던 비디오 머그에서 촬영했던 짧은 영상 보고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네요. 네, 준비 많이 했네요.
김정은. 와우. 저 뒤 요 있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요. 보좌 하는 사람들도. 그럼요. 자, 이제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 아래 만납니다. 저희는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맞아요. 오. 이게 70년 분단 사상 처음이죠. 저게. 예, 예. 이 외신 기자들도 정말 많이 왔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로 자기 쪽으로 가자고. 예, 예, 예. 근데 먼저 위로 올라가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문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외신 기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짧게 편집된 영상이지만 당시에 굉장히 핫했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희들도 처음 보는 영상이니까 여기 달렸던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댓글을 한번 읽고 저희가 아주 허심탄회하게 우리 탈북민들 입장에서 우리 북한을 대표 어떻게 다른 시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ACK7080님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통일이 되는구나. 눈물 난다. 38선 허물러 가자. 아 이거 재밌네요. 헤이마마 86님이요. 김정은 핵절귀. 크크. 우리 정은이 어디 미용실? 너무 귀엽다고. 예. 그러네요. 예. 자, 러브트 7080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년에 평양에서 드라이브 데이트 쌉 가능, 쉽게 오. 가능, 북한 부동산 투자나 할까 이런 안 돼요. 댓글들이 많습니다. 돈 깨세요. 아이고, 진짜 바로 대댓글을 달아주시네요. 예, 계세요. 음성 지원 됩니다. 네. 김철웅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현실 불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내년에 평양에서 드라이브 데이트 쌉 가능 안 되고요. 안 됐고요. 현재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 북한 부동산 투자 돈 날리려면 북한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한 가고 싶은 분들 좀 보내는 드립니다. 오는 건 알아서 오셔야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건 제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알아서 오시길. 그 왕복 열차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편도밖에 안 돼요. 어디로 딴 데로 돌아가긴 하는 건가요? 딴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양으로 바로 보낼 수는 보낼 있어요. 수 있어요?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평양에서 나오는 건 알아서 나와야 돼요. 뭔가 무섭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한번 이거 영상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댓글. 국민들은요 대다수가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한 네. 90%가 좀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이분들은. 맞아요. 약간, 저는 이 영상 보고 되게 심각한 게요. 우리가 저 때 당시에 받았던 감동 그리고 기쁜 거 기대 정말 요 손톱 눈알 만한 기대를 우리 가졌었어요. 혹시 설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자면 뉴스를 검색하거나 그때 당시 모란봉 클럽 이만갑 모든 매체들에서 그 감동과 탈북민의 생각과 저희도 실제 뉴스 현장에 가서 김정은이 넘어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 새벽에 나가서 뉴스도 했고요. 예. 이렇게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이 댓글을 다시 보면서 우리 비록치고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봐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가 과거를 또 오늘에 와서 되짚어야 되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잖아요. 진행형입니다. 미사일 계속 쓰죠. 예.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 거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 진행형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왜 옛날에 그 눈물 적게 희망을 걸었던 저는 김정은한테 희망을 걸었었어요, 사실. 그래요? 네. 진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었는데 역시나 너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대비를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좀 가영님께서 원래 되게 밝으신 분인데 네.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뭔가 좀 네. 어떠셨나요? 저 또한 다시 지금 보니까 그때 4년 전에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저도 솔직히 그때 당시엔 솔직히 눈물도 살짝 나올 정도로 아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우리 집으로 가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자그마한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4년 뒤 지금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고 우리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만 조금 변화하고 북한은 더하게 더 몇 배로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저때 댓글도 많이 봤고요. 그때 당시 이 우리 사회 분위기 좀 솔직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김정은의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생겼습니다. 김정은 귀엽다, 멋지다, 멋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멋있다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막 떠올라가지고 진짜 막 부끈부끈 화가 나네요. 우리 청송 씨는 또 당시에 언지 얼마가 안 돼 가지고 더욱 저 장면이 되게 좀 특별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저도 그때 한국 온 지가 얼마 안 됐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1년인가 1년 반쯤에 이제 그게 4월 26일 맞아요. 네,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 쪽에서 저한테 이제 조금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네, 그쪽으로 JS에서 그렇죠, 군사 복무를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왔으니까. 네, 이제 한국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JS를 통해서 이제 총을 맞고 한국에 이제 탈북을 했는데 기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뭐 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에서 이제 남북한이 만났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역시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 김지용 씨께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아까 저기 네 그 댓글 중에 이제 북한의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 개성공단 철거한 거 사건 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네 이게 가능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제가 보니까 행복님도 이분 제 방송을 좀 리뷰를 했는데 할 말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으시면서 계속 혼잣말로 계속 가장 분노를 많이 표출한 이름은 행복인데 분노가 막 나오시더라고요. 행복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저때 2018년도에 입국을 해가지고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예. 남북 정상회담이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저는 그 보면서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보다는 이거 지금 우리 군방 들어왔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을 다시 김정은이가 회담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겠는지 또 이렇게 남측에서 또 우리를 그냥 북송이나 시키지 않겠는지 저는 군방 그 하나원에 들어와서 몇 달이 안 됐으니까 3개월 한 2개월 차인데 이렇게 정상회담을 막 하니까 그때 엄청 막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그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은 탈북자건 여기 예. 대한민국에 있던 그 순간만큼은 다들 뭔가를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저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또 쫓겨가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또는 그럼 제가 이런 저는- 탈북자들이 있었다는 저는 거죠. 이제 군 제대한 사람이 저도 이제 가장 최전방에서 군대를 이제 했는데 그렇죠. 제대를 했는데 저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역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재입대 될까봐. 뭐 전역하고 나서 그런 꿈을 좀 꿀 때가 있어요. 그럼 탈북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 북송될까봐 하는 그런 악몽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들 있지 않을까? 북송이 되는 악몽을 낀 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의 꿈을 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이제 껴놨는데 어떡하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번 갈리비 낼 날짜인데 어떻게 다시 가지? 가는 김에 이 옆에 우리 친구들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근데 꿈에서도 가는 꿈은 싫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꿈에서도 우리는 탈북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다시 북송되는 꿈을 꾸지 않는다. 네. 계속 도망치려 그쪽으로부터 네. 도망치려 그 꿈을 꾸지.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얼 그래요? 꿈만 꾸지 여기서 다시 북한을 간다는 것은 저희는 꿈 꿔본 적도 없고 사실 실제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네. 충격적인 지금 이게 저희가 예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살벌해서 맞아요. 예. 너무 살벌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가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팬클럽이 생겼다고 팬클럽 네네네. 들어보셨나요, 그럼 교수님?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네. 김정은 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정은 짤이
예. 그 짤이라고 네. 쇼트 클립해서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만든 건데 우리가 이모티콘 카카오톡만 보는 것이 예. 김정은을 이모티콘으로 캐릭터로 만들어서 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인기 있는 몇 개의 이모티콘 우리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김정은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미치겠다고 나왔어. 저희는 김정을 보면 막 화부터 나고 바끈바끈 하는데 귀엽다고 하고 막 이런 거는 진짜 또 다시 봐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요? 다시 봐야 되나요? 저희가 3개 있습니다. 네?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짤 보여주시죠.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요런 짤이 있어요. 요 인기 많았거든요. 요런 짤이 있습니다. 이건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외국인이 요런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 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 터진다 할 때 우리들이 보내는 거야. 너 죽인다. 너 오늘 죽었다 할 때 보내는 너무 재밌네요. 협박 짤이고요. 네. 마지막 짤 가겠습니다. 요것도 인기가 많아요. 예, 요 짤이 있습니다. 요런 짤이 있는데요. 김철우 교수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뭘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자 몸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요 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런 게 예. 요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저 재밌다고 하고 또 세계적으로 재밌다고 하니까 그게 왜 재밌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인기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영상은 김정은이 속내를 편집한 게 아닐까? 첫 번째 영상 네. 요거요. 네. 남북 정상회담 자 북으로 가자. 그죠? 삐용. 네, 저거는 놀랬어요. 카메라 놀랬어요. 예. 김정은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저게 속내다. 네, 쇼를 해서 결국은 북한이 쇼의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저거는 김정은이 마음에 아닐까. 두 번째부터는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개팅 저 얼굴에 나오면 귀엽다고 합니까? 네. 너무 찰진 비유다. 그죠? 너무 찰진 비유다. 저 장가 못 가요 저 정도로 얼굴이 나오면. 근데 북한에서는 저게 미남의 얼굴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북한에서 저 정도 얼굴이면 소개팅 나가면 문 발차입니다. 왜? 기분 없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있을 때도 저 얼굴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저 몸매 아니 북한은 세뇌를 시키잖아요. 아니 그 근데- 얼굴이랑 상관없이 세뇌를 시키는 것이 자 김일성까지는 가능했어요. 김정일까지도.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 미남형 3세가 되니까 예. 이제는 그 숭배보다는 약간 인간에 가까운 본인도 또 그 자기가 아니. 인간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니까. 북한은 저들을 신이라고 세뇌를 시키지 김정은이 이쁘다 잘생겼다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이 뚱뚱하다고 우리가 뭐 신을 뭐 신으로 모시지 뭐 뚱뚱하니까 내 스타일 뭐 얀사파니까 네 스타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3대 세습이 되면서 그 조금씩 그 북한 사회도 계속 깨지고 있는 거네요. 한 많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요즘엔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새 세대들은 예. 아예 그 수령에 대한 충성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나라에 이바지한다 이런 관념으로 산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여기 김행국님은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김분노로. 김분노로 해야지. 왜냐면 제 뒤에다 물을 놨거든요. 물이 증발했어요. 좀 없어졌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물이 꽉 찼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행복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 세대들은 TV랑 보면 이렇게 원수님이 손 흔들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장면들 예, 예. 보면 우리 원수님은 왜 저렇게 뚱뚱하고 살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렇게 텔레비나 교과서에 배워주는 거는 우리 원수님은 뭐 쪽잡이 제기밥만 드시면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발길을 달린다 이렇게 예. 배워주는데 우리 원수님은 왜 저렇게 살찌고 뚱뚱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막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비유는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은 가장 그래도 탈북하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 네. 교수님 시대 때는 네. 그 대통령 근데 거기 수령이죠. 네. 수령에 대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 말로 하면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호박씨 깐다 이런 표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있었나요? 아니 그걸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앞서간 사람들이지만 예. 그걸 하면 온 가족이 아니 일가 친척이 멸족해.
일가 친족이요? 그들에 대한 대화 자체가 일가 친척, 내가 사돈의 팔촌, 고모 사촌까지 아예 멸족시킵니다. 그럼 저런 짤을 보고 웃는 거 자체도 그럼요. 사형이에요? 그럼요. 저런 짤을 돌리는 자체가 사형? 그럼요. 저 짤을 본 것도 죄가 돼요. 그렇죠. 제가 저희 설사 언니라 하더라도 언니야 봐라 줬어요. 언니는 동생이어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 버는 순간 네, 번 죄도 그렇죠. 처벌입니다. 그 어떤 처벌인가 정치범 수용소. 네. 청살 그냥 사형. 지금도 그럼 그럼요. 지금도. 저 영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저런 짤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사람들이 뭐 보거나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북한은 남을 비하하는 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이설주라도 저런 짤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하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 국민들이 사람 죽는 거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그렇죠. 죽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어떤 미련을 보여서도 안 돼요. 저쪽 북한 정부에는. 그럼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김정은의 저런 짤을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귀엽다 하는 것 자체가 탈북자분들에게는 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인데 공포의 대상은 아닌데 우리는 저 얼굴 보면 정말 이제 좀 격분하거든요, 사실. 격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북한에서 충성분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청성 씨가 군복무를 그곳에서 하려면 충성분자 아니면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가영 씨도 교사였기 때문에 혁명의 일선에서 후대들을 교육하는 교원이야말로 혁명가다 이럽니다. 혁명가예요. 그러면 현직. 저도 그러면 북한에서 오직 그 당의 목소리 듣고 당에 충성하고 장군님의 딸이 되겠다가 제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경험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우리를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면서 노예로 우리가 살았구나. 그게 격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난 세월에 대한 또 격분. 30년 속았던 그 세월이 격분해서 김정은이는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다 충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예. 2002년도 월드컵 때. 월드컵 딱 끝나고 200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노무현 탄핵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고? 그때 맞아. 아니, 지금도 충격이세요, 눈이. 나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동공이 2배로 확장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통령 우리가 수령이라고 모시는 그분은 예. 감히 탄핵? 아니 그 이름을 올릴 때는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야 돼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냥 부르는 것도 그렇지. 좀 김일성 약한 아버지, 뭐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예. 뭐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 상상 못할 어떤 고충을 당하고 예. 그러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보니 제가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 문화 충격 이상이네요. 아니 문화 충격이 아니고 정신적 충격이에요. 정신적 정말로. 트라우마가 올 정도로. 네네네. 저는 좀 우리 청송님 굉장히 저 구석에서 맞아요. 예, 점잖게. 점잖게 지금 모든 거를 관전하고 계세요.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단 제가 그 북한에서 느꼈던 거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한국은 신문지 재질이 다 똑같잖아요. 하나잖아요. 신문. 예. 네, 방송국이 아니라 신문사들 신문지가 다 똑같은 재질인데 북한에는 김정은 이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신문지는 그 커팅지로 잘 찢어지지도 않는 종이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 얼굴이 있는 신문지를 이제 뭐 뜯어서 뭐 어디 휴지로 사용한다거나 하면 그거는 진짜 뭐 이제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감. 이거 뭐 심하게는 진짜 뭐 깜방도 가고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 전에 그 미국 그 관광객 오토원비어라는 학생이 맞아요. 그 관광 그쵸. 호텔에서 약간 그런, 이제 신문지로 네네. 쌌는데 네네. 그 신문지 그 얼굴이 있다는 이유로 완전 반식물 인간이 그쵸, 돼가지고 그쵸. 되는데 그냥 반대로 죽을 때나 갔잖아요. 그치? 반대로 예. 그 김일성 김부자의 그 사진이 매집에 초상화가 있거든요. 예. 그 초상화가 예를 들어 불이 났어. 예. 근데 다른 거는 못 건져도 그 초상화를 건졌잖아요. 예. 그러면 TV에 나와요. 잘했다고. 그리고 상을 주고 국가가 수령에 모시는 자세와 입장이 됐다.
저 여기서 돌발 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에 가족하고 김일성 초상화가 빠졌어요. 그럼 거기서 초상화를 먼저 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뇌와 마음에는 나의 가족을 건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먼저 건지고 장군님을 나중에 건졌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상화를 건지고 나의 부모를 건질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현재 네. 이게 지금 뭐 과거나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가. 저 교수님 다음에 주제 교수님이 준비해서 아니 나 그냥 편하게 준비해라 준비했다가 인터넷 도장에 갖고 왔다가 공포 남양 특집으로 좀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한테 예.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래도 대체로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어요? 이게 네. 제가 이걸 준비를 할 때는 가장 그냥 쳤을 때 먼저 나오는 걸로 그냥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걸로 그냥 갖고 왔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지금 오신 분들도 네. 듣도 보지도 못한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할 내용들이라고 너무 충격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거니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좀 미래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어? 그리고 빨갱이 얘기를 하면 야, 그 왜 너 틀딱이니? 너 틀리 딱딱이니? 뭐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최근에 그 멸공이란 단어도 한 기업가가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지 그 단어 자체도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대한민국을 후끈 달궜던 그 기사입니다. 혹시 이것도 짤 너무 보여주신다 이거는 제가 김철원 교수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고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북한에 직접 지령도 받고요 대한민국 대선을 망치라는 지령도 받아서 실제 활동을 하고 지원금도 받고 실제 간첩단 활동을 해서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 생각하는데 탈북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감사회에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영상 많네요. 예. 네.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예. 보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달린 댓글들은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탈북자인지 모르겠다. 그게 많이 어렵냐 도대체. 사상 전향했냐 이 말이 어렵냐. 아니 잠깐만 탈북자도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탈북을 하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의 얼적에는 나의 사상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는 오자마자 그것부터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죠. 요즘에 우리 탈북자 중에서도 예. 평양에서 온 아줌마가 평양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 다시 돌아가고. 네. 그런데 가는 건 쉬운데 그분 안 가고 소리만 지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국가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안 보내주는지 몰라.
그러면은 안 가지 그냥 안 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지. 이게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때늦은 사상 검증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간첩단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네.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평생 모르고 살다가 또 태영호 의원이 저분은 좀 저 질문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네. 저분께서 저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저게 사상 검증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태의원이 그 질문을 한 게 우스워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 탈북민들이요 70년 동안 북한의 저 주체 사상이라는 이념하에 그 독재 허울이죠. 주체 사상이라는 그 허울하에 그냥 사이비 종교 같은 그 노예주에게서 70년을 핍박받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니네 정말 그런 사상 믿다가 여기 돌아온 걸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할 일이지. 그걸 태영호 공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 저거는 태 공사님을 정말 탈북민을 무시한 거죠. 그냥 말로는 대한민국 영토의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니네는 북한에서 온 빨갱이 아니야. 이 말이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이 돼요 저런 게? 통일부 직무 현재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저런 대답이 나오는 게 저게 웃긴 거죠. 저거는 예. 탈북민 태영호 국회를 무시한 것처럼 들린다. 아니 그리고 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거예요. 헌법을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뭐냐면 저 질문을 예. 태영호 공사가 아닌 다른 의원이 했으면 저분이 후보자가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영호 공사가 했거든. 네가 감히 네가 니 주제, 뭔데 감히 네 주제 뭔데. 니로부터 와, 알고 그래요? 나 질문해라 이거잖아요. 네가 북한에서 온 그렇지. 배신자 주제에 너 나한테 질문해 이거죠. 그거에 대한 표정이 네.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 이인영 장관 소름 끼치는 분석입니다. 이인영 씨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에서는 탈북자의 일체 모든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삐라 사건과 관련해서 탈북자 전체 자기 통일부 산하에 있는 그 사단법인들, 그러니까 예. 민간 단체들을 다 뒷조사했던 게 통일부고요. 현재 모든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들 딱 정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통일부 달력에 발령이 됐는데 바로 4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김일성의 생일날입니다. 그날이 빨갛게 표시되는 2월 그렇습니다. 16일도 빨간색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그 신문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통일부에서 만든 달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그 달력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걸 빨간색으로 기념일로 아주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의도가 뭐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의도의 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통일부는 북한이랑 같이 협력하는 일을 하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 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양절이나 강명성절쯤은 통일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대답인데요. 그게 더 황당한 게 그 대답이 황당하다 이거죠. 황당하죠. 왜 굳이 달력에 그걸 하냐. 통일부 안에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북한 자료 저장해 놓고 알고 싶은 사람 들어가서 교육 받는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 뽀듯하게 대한민국의 태양절을 빨간색으로 합니까? 아니 잠깐만, 난 기념하라고. 여기서 한마디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아니면 북한의 북한의 기념일을 왜 그러니까. 굳이 알아야지 상대방과 협력을 합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협력하는 부서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탈북자들은 협력을 안 할 테니 우리는 통일부에서 빼줘라. 그런데 통일부에서 빼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그 예산 중에 탈북자 예산이 상당히 썰썰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 안 뺏기려고 사실 탈북자들은 헌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제일 잘 가야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통일부가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있냐? 통일부냐? 아니면 분열부냐? 김철원 교수님, 저는 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래퍼인 줄 알았어요. 랩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통일부 얘기만 나오면 지금 현재 통일부 그 어떤 그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제가 랩이 뭐예요? 아니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이런 대화를 대한민국 청년들하고요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이거를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소리쳐 주니까 저희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그 딱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서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 우리 국민입니다. 왜? 네. 한반도 영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입니다는 말에 정말 모든 탈북민들이 눈물을 콸콸콸 흘렸어요.
네, 근데 소속감을 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모두가 느낄 거예요. 예. 이게 탈북을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중국이나 삼국에 불법 체류를 하잖아요. 예. 그때 느끼는 그 국가의 중요함, 국가의 소속감, 내가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격이랄까요, 자존심이랄까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삼국에서 와도 너무 당당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무 잘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시해요. 삼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서러움이. 이런 것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냐면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국가에서 자라난 것, 이게 곧 개개인의 자존심이고 곧 개개인이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도 있겠지만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은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오늘 김철원 교수님은 오늘 교수님이 아니라 래퍼신 것 같고요. 교수님은 저쪽에 계십니다. 저기 네, 네. 오청성 교수님이 다 듣고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잠깐 저 비트 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비트가 들렸어요. 네. 우리 우리 오청성 오청성 씨. 좀 얘기 좀 네. 어떠신가요? 저런 주체 사상 논란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뭐 한국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눈 떠서 본 게 태국기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총상 이제 총을 맞고 그때 몇 발을 발을 맞았죠? 맞았죠? 저 5발 일단 맞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보름 만에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눈 딱 떴을 때 본 게 태국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이국종 교수님께서 애국자시죠. 그때 예. 이제 저 치료해 주셨고, 제가 악몽 속에서 막 북한에서 저를 잡으러 오고 막 이런 악몽을 제가 꿨어요. 한 보름 동안 그렇게 꾸다가 딱 눈 떴을 때 본 게 태국기였는데, 그때 태국기를 딱 보니까 제가 안도의 숨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이분들은 태극기를 보면서 다 울컥하는 그래. 네. 태국기를 나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진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눈물 난다. 20년 넘게 북한 인공기를 보면서 살면서 그 나라 국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진짜 1초 딱 본 그 대한민국 태국기가 그때는 저한테 진짜 너무 더 큰 약간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눈 딱 떴을 때 지금도 약간 울컥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눈물 나요. 와. 진짜 그 태국기를 봤을 때 진짜 너무 그 안도의 숨이 나갔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네. 어떤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그냥 관심만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한마디가 자기의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 이 태국기, 이 국가, 이 중요성과 이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말 저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애국 운동 하면서 많이 못 만나봤는데 태극기를 보고 눈물 흘린 청년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이런 진짜 난 우리 대한 국민을 드디어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탈북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앞서서 통일부에서 달력에 뭐 김일성 그 생일 빨간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지금 뭐 문재 대통령 생일도 모르고 한데 굳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렇네요. 그냥 한 인간인데 그걸 왜 달력에다 빨간일로 표시해야 되는지가 그렇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그걸 가지고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 그러니까. 이해가 요즘에 죠. 그렇죠. 댓글에 되게 멸공이잖아요. 예. 근데 멸공이 저렇게 뜬 것도 저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지금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단어로 되지? 네. 이게 왜 멸공 반공으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멸공과 반공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멸살을 지키면 안 되고 반대는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좋은 방법으로 하자. 그래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도 다 찬성이에요. 좋은 방법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우리 말을 듣는다면 반공을 해서 얼마든지 이해를 시켜야겠죠. 근데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300만이 넘습니다. 95년도에 300만을 굶겨 죽였고요. 95년도에만 300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범 관리소에 몇십만 명이 지금 구속 중이고 현재 총살도 진행 중이에요. 그 정치범 관리소라는 네. 곳은 어떤 곳인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설주 이쁘다야 이런 게 정치범이에요. 김정은이 뚱뚱하다야. 오직 그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북한에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또 이제 김정은이 말하는 데 태도가 나쁜 사람이 정치범이에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군요. 사실 정치범이라면 내 사상,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뭐 예, 예.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김씨 일가에 대한 약간한 어떤 말꼬투리 잘못된 생각 그걸 뱉었다. 말꼬투리. 제 1번으로 그게 가장 큰 정치범이에요. 네. 그 말꼬투리 하나가요? 네, 다른 정치범보다. 네, 지금 현장에는요 정말 충격의 도가니고요. 약간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가 히어로 한 명을 준비했습니다. 히어로. 자, 제 쪽으로 우리 게스트, 우리 대한민국 대표 청년 움직여 주시죠. 질문이 있다고 하신 분인데 여러분과 좀 다른 생명체, 여러분과 좀 다른 생명체 한 명이 여러분 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다른 생명체가 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잡으러 온 거 아니고요. 자, 너무 크게 웃으신다. 지영님, 우리 같은 국민인데 너무 크게 웃으신다. 예, 우리 팬이거든요. 뒤에 잠깐 서서 계시면 여기 미녀들 되게 미녀들 좀 어려워하는데 질문이 있으시다고 현장 꼭 우리 방청객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 북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우리 국민들께서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직접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통일부 얘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통일부 얘기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러다가 정말로 이 한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원조예요. 그 멸공 운동의 원조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김정은 개새끼 이런 말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 주체사상 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못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쪽 추종자들은 김정은 개새끼를 못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그걸로 판별 어떤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빨리 다 생명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조그만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예, 충격입니다. 조그만 생명체였어요. 근데 잠깐만, 예. 저 질문은 그건 남한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 건 남한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송 형제도 못 봤을까봐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 그래요? 삭제가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거의 한 10년 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원책 변호사가 이 발언을 하고 잘렸습니다. 방송에서 잘렸습니다. 자, 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농객이거든요. 대표 보수 농객인데요. 그렇죠. 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라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 종북 세력 아닙니다. 방송용으로 만약에 이건 방송용 김정일이라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으로 나쁩니까?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북 세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염세워서 토론합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요. 자, 우리 전 변호사님. 저는 오늘 올 때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었거든요. 거의 10년 넘는 영상인데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평생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해 보자 하면서 열불 내시고 그 불에 본인은 사망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분은 방송가에서 다 잘렸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김철원 교수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으셨어요. 영상 보시면서 왜 웃으셨는지. 아니 일단은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하는 넌거 자체가 맞는 거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저는 속 시원하죠. 사이다잖아요. 근데 저기 아무리 뭐 방송용 단어를 쓰자, 영어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정말 못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요? 나는 도리어 묻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왜 못 말하지? 저희 다 그래요. 왜 못 말하자는데 그걸로 정말 판별이 됩니까? 청성 씨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청성 교수님이라고 해주시면 여기 아니신가? 알겠습니다. 나랑 알겠습니다. 여기 진짜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청성 청년. 일단 뭐 진짜 저도 속이 시원한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진짜요? 네.
네, 와, 그래서 감사하다. 뭐 진짜로 이제 뭐 북한의 영화 중에 그 홍길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아버지랑 못 부르고 약간 예, 그 뉘앙스 일단 뭐 예, 김정은 땡땡땡 땡땡땡이라고 왜 못하냐라고 하시잖아요. 그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네 되게 시원한 이제 그 멘트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선 당연히 저거는 죽는 거죠. 절대 못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저걸 못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예, 우리 예. 모든 방송사에서 저희도 방송할 때 김여정까지도 부부장이라는 호칭을 딱 해야만이 방송에 나갈 수. 아, 대한민국에서요? 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한 저 말이 진짜 저는 공감이 되고 왜 말을 못하지?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김정일이라고 김여정을 이름 부르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방송하실 때 네.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고요? 네, 네. 네. 그런 요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붙이라. 그다음에 김여정 여사라고 붙여라.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붙여라. 그다음에 이설주 여사라고 붙여라. 네. 방송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TV조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공고를 받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사케오 우리 청년 네, 저 일어서신 건가 앉아 계신 앉아 계신 괜찮습니다. 확인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질문이 김정은 개새끼라 할 수 있냐 없냐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별은 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일리는 있는 근거네요, 저거는. 자, 나는 또 최근에 온 우리 행복 씨는 예. 오자마자 김정일 개새끼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태국 감방이랑 그게 머물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저는 직행이니까 그 중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호칭을 안 쓰니까 개새끼는 둘째고 개새끼는 둘째고. 예. 뭐 김정일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귀에 이렇게 막 거슬리고 이게 막 가슴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내가 놀라고 막 이 소리 들었대나 막 이 사람들 이거 막 정신 나가지 않았는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개새끼 이제 입에다 담기도 싫은데요. 사실 그 정도. 우리가 저 변호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공방이 서로 쌍방이 예. 말꼬리 잡고 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이 말을 하려는 설명의 앞에 그 부과되어 내용은 다 쑥떡 자르고 오직 개새끼를 할 수 있냐? 그러면 뭐 빨갱이고 아니면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북한에서 그래요. 내 입이 들어와서 더러운 말 안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새끼라고 불러서 100번을 불러서 통일이 된다면 탈북민 3만 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새끼 부를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얘를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 팩트는 다 무시하고 개새끼라고 하면 종북이 아니고 뭐 개새끼라고 안 하면 종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재는 개 편이라면 우리 가재한테 개가 편이냐 물어봤습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만약에 그렇지. 우리가 김정은이를 이렇게 욕할 정도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맞아요. 저 변호사님이 뭐 개새끼라고 했다고 어떻게 변호사 입에서 개새끼를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네. 때문에 변호사님 잘렸어요. 어떻게 변호사가 방송에서 그러냐. 근데 저분도 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야, 그렇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네. 명 MC신데 오늘 래퍼로 활동하셨어요. 오늘 예.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시험해보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제가 그 과거에는 그 발라드도 템포를 좀 늦게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느려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제 마음 안에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오늘 예. 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김철웅 교수님 말할 때는 꼭 자막을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네. 그만큼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니들이 북한을 알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북한을 알 때까지 그 북한을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요. 꼭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튜브가 가장 묘미가 좋아요. 그 다음에 뭐죠? 구독. 근데 왜 그걸 오빠가 하니까 안 누르고 싶다.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느끼했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꼭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인사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구호를 하나 만드셨다고. 그렇죠. 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다 같이 함께
함께 부르면서 우리 끝낼 텐데요. 예. 자, 우리 다 함께 남북 정상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 한번. 매주 토요일 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요. 5시 반 이쯤 시작하니까요. 항상 대기하셨다가 국민대회 끝나시고 바로 본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김철원 교수님 구호 외쳐 주시죠. 남북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ree.